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오늘은 회생의 지름길 채널에 처음 등장하시는 분인데요. 바로 지름길의 이재경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회생 매니저 이재경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법무법인 직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름길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채널에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사실 재경 과장님께서 제 앞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의뢰인분들과 전화하시는 걸 좀 종종 들어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요즘 자영업자분들 신청이 많으신 편인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매출 감소도 있었고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다 보니까 매달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근 개인회생 신청 건수 자체도 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기사들도 정말 하루하루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통계상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보다 월수입은 적고 빚은 더 많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도표 하나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의 채무총액 중위값을 비교를 해보면 자영업자가 34%가 많고 또 전체 채무자 중에 월수입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3% 수준인데 자영업자 비율이 25.5%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달리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분들께서 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소득 산정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선 자영업자는 이 급여소득자와 달리 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봉계약이나 시급을 기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달 비용과 매출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서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월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관건이고요. 이로 인해 서류도 급여소득자에 비해 제출할 게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번 촬영을 좀 준비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꼭 준비해야 할 서류를 10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우선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지금부터 캡처 타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 매출처에 대한 세금 계산서, 재무제표, 사무실 비품 시세 확인서, 사업장 외내부 사진 진술서입니다. 우선 이 서류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 두 번째로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요, 과장님. 네, 사업자 등록증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장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그 외에 차감된 금액이 이제 재산으로 잡히게 되겠지만 만약 미납된 월세도 없다면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인데요. 이 과장님, 이 종소세라는 게 전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매출이 좀 급감한 경우에는 월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리할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23년 4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게 재작년 신고된 내역이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매출이 높았으나 실제 올해부터 급감된 상황이라면 감소된 시점부터 소득 산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아닌 분기별로 신고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또는 월별로 신고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통해 다시 산정하기도 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도 궁금한 게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가 있고 또 확정신고서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과세표준 증명은 과세기간별로 신고 내역을 한 줄로 요약한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기간 내 매출 부분만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입 부분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서를 발급하면 거기에는 매입 부분도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류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다른 서류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홈택스로 발급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 사무실 비품 시세 확인서라는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라면 뭔가 가게에 있는 전자제품, 뭐 테이블 같은 것들이 비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제품, 가전제품 외에도 다양한 사무실 비품이 재산목록 소명자료로서 들어갑니다.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분의 비품 내역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서류를 보이려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품목, 개수, 중고시세 가격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러면 중고시세 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걸까요? 의뢰인분께서 직접 중고가를 일일이 찾아서 평균을 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의뢰인분들이 중고가를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중고시세 확인서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고가 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사진과 진술서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진술서, 그러니까 왜 빚이 늘어나게 됐고 못 갚게 됐는지를 직접 적어야 하는 건데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좀 뭔가 진술서와 관련해서 과장님만의 꿀팁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언제부터 매출이 감소가 됐는지, 또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무상 말하는 지급부는 상태가 언제부터였는지, 또 내가 진 빚이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요약하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꿀팁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영업자분들께서 좀 영상을 보시고 진술서와 관련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유념하여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혹시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류 준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신고 내역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서 준비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네, 필수 서류는 아닌데요. 장부 기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상 신고된 내역이 거의 없는 특수한 경우에 대신하는 서류이긴 한데요.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시라면 가지고 있는 장부 기록이라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간이관세자나 면세 사업자의 경우 통장거래료세 1년치를 확인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럼 혹시 법원의 회생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뭔가 산정 기간이 달라지거나 하기도 하나요? 네, 작년 기준 1년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경우도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치 거래 내역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원은 이제 2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서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서류 발급에 엄청 부담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차근차근 안내 드리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회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0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편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소득 산정법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